자, 5월 첫 주 잘 나가는 타자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타자입니다. 롯데 나승엽. 롯데가 이번 9연전 일정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시리즈인 사직 NC 3연전에서 1승 2패를 거뒀어요. 루징을 당하긴 했지만 9연전 가운데 첫 6경기 일정을 4승 2패로 기록을 했고요. 순위도 이제 LG와 하나에 이어서 3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지난해 5강 실패했지만 젊은 선수들 반등이 또 이뤄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나승엽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성호 선수가 봤을 때 나성호 선수의 반등 이유 한번 요목조목 한번 따져 주시죠. 글쎄요, 뭐 기록상으로 일단 보면, 그러니까 24년도하고 25년 차이점은, 그러니까 빠른 공에 대한 타율은 좀 떨어졌는데 변화구의 타율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처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아, 속구 반응은 조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율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나승엽 선수가 3할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데뷔 첫 3할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3회까지는 아니고 2할 8푼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빠른 공보다는 변화구의 타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이 종으로 떨어지는 뭐 포크볼이라든가 커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최근에는 이제 투수들이 그러니까 빠른 공으로만 이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뭐 킥 체인지업이라든가 뭐 변형 슬라이더, 뭐 스위퍼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이제 승부를 많이 보는데 그쪽에서 뭔가 나승엽 선수가 이제 에버러지가 이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승엽 선수도 지난해 3할을 때렸으니 그렇죠. 다른 팀이 얼마나 견제를 들어오고 있습니까? 근데 견제를 들어온다는 건 결국에는 빠른 공보다는 앞으로 변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아마 나승엽 선수가 뭐 겨우내 준비를 뭐 잘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나승엽 선수가 나름대로는 대처를 잘한 건지, 일단은 뭐 클러치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작년에 121경기를 뛰면서 홈런을 7개를 때렸는데 네네. 올해는 지금 30경기 조금 더 뛰었는데 작년 수치로 지금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로 베이스볼에서 이제 나승엽 선수를 한번 다뤘는데, 이게 이제 남은 경기 수하고 이제 그 홈런 개수를 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페이스를 이제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몇 개 칠 수 몇 있냐? 개 칠 수 있는지. 네네. 근데 제가 그 뽑아봤을 때가 31.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홈런을 넘어서 30홈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페이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와, 이 방송 보는 나승엽 선수 부담되겠는데. 네? 왜냐면 네. 그 이순철 선배님이 20개 정도는 칠 수 있다고 방송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7개를 쳤던 선수가 나승엽 선수가 홈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미지가 이제 되게 강했죠. 왜냐하면 나승엽 선수의 피지컬 자체가 1m 90입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큰 피지컬인데, 그렇죠. 큰 피지컬에 비해서 장타 개수가 2루타는 많아요. 작년에도 2루타 많이 쳤거든요. 35개를 때렸으니까. 근데 홈런이 7개다 보니까 아마 이제 롯데자이언츠 팬들, 그리고 나승엽 선수를 아끼는 또 팬분들은, 야, 여기서 홈런 개수만 좀 늘어나면 진짜 완성형의 타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텐데 네. 라는 생각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에 찐님 감사드리고요. 야슈다 라이브 보는 이유: 포수는 강민호, 배우는 이민호, 야구 토크는 민철, 성호가 최고. 민호네요, 이것도. 이 케미 못 잃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하나 얘기가 많습니다. 아, 네. 어마어마하죠. 하나 얘기를 이따가 저희들 이진영 선수 얘기 해야 되겠죠? 이진영 선수요? 네, 이진영 선수 얘기를 안 하면 일단 저도 섭하고 하나 팬분들 약간 섭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진영 선수가 자기가 네. 침타구에 파울 타고 발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근데 진짜 아픈 부위 맞았거든요. 왼쪽 그 복숭아뼈 쪽에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 맞나요? 죽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맞아본 적 있어요? 많이 맞아봤죠. 저는 뭐 발등도 맞아봤고, 발 안쪽도 맞아봤고, 그다음에 뭐 정강이뼈 쪽도 맞아봤고, 발가락 쪽도 맞아봤는데, 이게 복숭아뼈가 사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그 복숭아는 맛있는데. 네? 복숭아 뼈가. 근데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 털 때문에. 야, 네. 아니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은, 오늘 아까 보셨죠? 네. 맞는 거 봐. 저도 그 정도 진영이가 삼진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데미지면 내일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짝.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회복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하나이글스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진영 선수에게 뭐 한 경기 정도는 휴식을 줄 수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맞은 거로 인해서 이진영 선수가 만약 경기를 계속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맞은 타구 때문에 타격 지금 좋잖아요. 이재호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그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특히 이제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놓고 딱 집어넣고 쳐야 되는데 이제 복숭아뼈를 맞았으니 그 힘이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 경기 정도는 조금 휴식을 쥐는 것도 아니면 괜찮다고 한다면 뭐 경기 후반에 대타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아무튼 네. 그 나승엽 선수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투수 관점에서 보면 그 이렇게 상무 시절부터 이제 피치 벌크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수가 딱 그 나승엽을 상대할 때 이렇게 길잖아요. 아까 키 말씀하셨듯이 길이니까 길면 사실 몸쪽 던지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리치가 길면 바깥쪽이 중앙 다니까. 바깥쪽 다니까. 근데 확실히 피지컬이 커지니까 좀 위협적인 모습은 진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좀 좋죠. 네. 출루율을 원래 그렇죠, 좋았어요. 작년에도 좋았는데 네. 예, 올해는 장타율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안타를 좀 잘 치려면 장성호 위원 결정력이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들었는데 공이 와요. 근데 네. 확실히 결정력 없는 선수들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림수랑 약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노림수가 이제 약한 선수들은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하다가 자기가 네. 이제 갖고 있는 스윙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데이터가 이제 워낙 그 세밀하게 이제 분석이 되다 보니까 그 어떤 투수가 올라왔을 때 네. 초구에는 어떤 비율이 높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어떤 비율이 높고 그리고 타자가 유리한 카운트에는 어떤 공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타자 입장에서는 노려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노려치는 거는 뭐 초구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만 노려치는데 카운트별로 노려칠 수 있는 사실 그 여건이 이제는 조금 마련이 좀 됐다고 보거든요. 됐다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승엽 선수가 잘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타격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그런 들어서 생각도 아까 해요. 장성 위원이 이거 읽어요. 김진영님 감사드립니다. 나승엽 선수 올해 홈런들 대부분이 상단으로 오는 공이더라고요. 상단 공을 노리고 있는 느낌. 아무래도 키가 커서 그럴 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예. 있죠. 네. 그러면 장성 위원이 아까 설명해주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치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30 몇 개 수치. 31.5. 네, 31.5개대로 성장을 좀 해주면 그러면 과거에 김용철, 아. 김민호, 마혜영, 이대호 뒤를 이을 만한 제목은 돼요? 충분히 제목은 되죠. 지금 그 약점이라고 사실 지적을 받던 홈런 개수가 이렇게 단숨에 진짜 1년도 안 돼서 네. 어떻게 1년도 아니죠. 사실 반년 정도죠, 지금. 네네네. 반년 정도에 이렇게 뭔가 홈런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또 만들었다는 이 부분은 확실히 나승엽 선수가 이 타격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 트렌드라든가 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흡수라는 어떤 그 능력이 좋다고 좀 더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승엽 선수가 이제 2002년생인가 니까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이제 경기를 계속 많이 뛸 것이고 많은 투수를 또 상대를 할 것이고 앞으로 데이터는 훨씬 더 나승엽 선수 쪽으로 유리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될 것이고 네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나승엽 선수는 훨씬 더 많은 홈런을 저는 때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토대는 마련이 토대는 됐다고 됐다. 봐요. 네. 신동민님이 오늘 5월이에요. 잘 철진한 걸 라이브 주제로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정확히 이유를 좀 더 써주시면 저희들이 시원하게 한번 읽어. 롯데 3연패 중이라고. 그렇죠. 롯데 오늘 졌죠. 롯데 3연패 중이라고. 네. 근데 여러분들 뭐 저희들이 지금 그 대상을 주제로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치는 옆에 타자 전문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분석을 해 드리는 거니까 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냉장고 가셔서 캔맥주 하나 딱 따시면 마음이 쫙 내려가실 겁니다. 한번 쓸어 내려주세요. 왜냐면 롯데 올 시즌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화를 좀 누그러뜨리면 좋겠습니다. 야디오 몰레나님 감사드리고요. 어제 빅매치 폰세 내일 경기 리뷰와 버크 상황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일 해설도 기대합니다. 어제 폰세가 네. 보크를 했어요? 보크를 했어요. 이제 아. 주자 1루가 있는데 1루에 김선빈 선수가 한번 도둑도로 그러니까 일찍 스타트 끊었다가 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투수가 풀었다가 한번 딱 하고 근데 약간 거기서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1루가 있으니까 의식하고 사인을 내리면 보면서 이렇게 들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 이중 동작이잖아요. 이중 동작. 예. 근데 이제 약간의 찰나를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이제 폰세는 나가서 항의를 했고 아니라고. 그리고 김경문 감독도 나와서 폰세를 도와줬죠. 하지만 저는 중계할 때마다 투수 보크는 개연성을 줄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비디오 판독해도 번복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라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보크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그 이해도는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네.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룰 중에 보크하고 인필드 플라이가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야구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떴는데 왜 아웃이냐? 네, 왜 아웃이고 그게 그 떨어졌을 때 주자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크 같은 거는 한 제가 알기로 15가지인가? 뭐 14가지인가 15가지 많죠.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자, 네, 그래서 노시현 사랑했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진영 트레이드로 트레이드로 정민철 사랑해. 네, 여러분 저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진영아 사랑해. 진영아 사랑하고. 오늘 많이 KBR 이수강님 감사드리고요. 롯데 반주 언제 퇴출될까요? 그날만 기다림. 반지가 오늘 말소가 됐죠. 말소됐어요. 네. 예, 대전 캬카님, 민철이 형님 옛날 목동 을지병원에서 뵀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제가 목동 병원을 잘 안 가는데 의사분이신가요? 근데 네. 반지 얘기를 살짝 드리자면 김태형 감독이 이제 그 워딩 자체가 좀 세잖아요. 맞아요. 센데 그 시점에 공교롭게 내려갔다는 건 조금 수상하죠. 수상한 데다가 뭐 지금 기사를 보니까 반지 선수가 지금 뭐 이 직전 등판이었죠. 어젠가 그젠가 5실점하고 NC 경기 때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어깨가 좀 안 좋았대요. 근데 이제 성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김진욱 선수도 좀 빠져 있다 보니까 네네. 선발 로테이션 반지까지 빠져버리면 거의 2명이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참고 던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구속도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작년과 비교를 해도 빠른 공의 구속이. 그러니까 빠른 공의 구속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어깨 통증이 있다 보면 공을 또 제대로 못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몰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퇴출을 위한 퓨처 스윙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네. 물론 근데- 이제 그만한 투수 구하기는 어렵긴 그렇죠. 한데 네. 근데 구위 자체가 이제 아파서 그렇다면 특히 어깨가 아프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그렇죠. 되는 그건데 멸공님 감사드리고요. 정민철 재평가설 지금 주축 선수들이 정민철 때 욕먹으며 키운 거. 많이 키우셨어요. 욕 먹으면서. 이게 네. 뭐 막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네. 예.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근데 시즌 다 끝나요, 장성원님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반지가 이제 안 좋으니까 아프고 하니까 좀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단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트리 한번 빠지면 열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열흘 아니면 한 2주 안에 만약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만약에 엔트리 제외가 지금 길어진다고 한다면 고민이 들어가겠죠. 저는 딱 그 찰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관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요 내려간 게 아마 뭔가 결정을 위한 말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김태형 감독이 지속적으로 미디어에다가 얘기를 좀 세게 했어요. 세게 했기 때문에 구단도 아마 이게 그런 관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참 많을 것 많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체와 지금 그 다시 한번 믿어보는 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롯데가 3연패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사실 5위권, 6위권하고 경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많이 안 나요. 그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3경기만 4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연패이기 때문에 연패 한 번 지금 길게 빠지게 되면 롯데는 한 번 쭉 또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가 봤을 그게- 때는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수광님 감사드리고요. 장스나님 나승엽이 장스나 시즌 2라는데 이 평가 어떠세요?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나한테 게임도 안 들어. 또 시작이다. 진짜. 아니야? 왜 그러세요? 아니구나. 근데 뭐 나승엽 선수하고 저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죠. 뭐 일루를 본다는 부분도 비슷하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올해 24살이니까 23세 이제 그 3할을 때렸으니까 제가 22살 때 이제 3할을 처음 때렸으니까 그런 것들 나이대 그러니까 3할을 때렸던 나이대도 비슷하고 포지션도 비슷하고 그리고 출루율이 또 좋아요. 너 매직 하나 있으면 매직 주 이거 사인 좀 사인 좀 하나 해줘라. 너 잘났는데 야 아니 물어보시니까 여기서 물어보시니까 잘 치는 타자. 아니 근데 커뮤니티 보면 나승엽 선수하고 저하고 비교되는 선수가 누가 있냐면 또 기아의 최원준 선수 있죠. 네네. 그 선수들을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하고 나승엽 선수를 저하고 좀 많이 비교를 연령대가 네. 연령대 발이야. 네. 그때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하긴 하셨다고 네. 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아. 자 했습니다. 얘기를 좀 이어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장성호 위원님께서 나승엽 선수의 장타력 홈런 수 늘어난 배경을 뭐 살짝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 본인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홈런이 나오는 거를 의식하지 않는다. 뭐 일단 두 자릿수부터 채우고 그 다음을 생각하겠다. 홈런은 치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건 맞습니까? 홈런 노려서 안 친다고 다들 타자들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래요? 네, 홈런을 노리면서 들어가서 홈런을 때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린 적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홈런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끝내기 홈런이라든가 동점 상황에서 네네. 아니면 뭐 한두 점 뒤지고 있는데 뭐 주자가 이제 뭐 두 명이 배치가 됐어. 그럼 역전 홈런 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홈런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야 이번에는 진짜 한번 뭐 빠른 공 노려가지고 네네. 진짜 큰 거 한번 넘겨봐야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홈런을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장성호 위원께서 나승엽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근데 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뭐 리그에서 성공한 타자들 이렇게 보면 네. 유형을 가리진 않습니다. 좌투수, 우투수, 언더 유형을 가리진 않아요. 그래야지 진짜 주전이고 진짜 리그에서 뭐 다른 팀에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죠. 타자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나승엽 선수가 좌투수의 공략을 좀 잘했는데 올해는 조금 고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투수는 작년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투수도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좌투수 공을 올해는 조금 공략을 못해요. 그래서 에버러지가 좀 또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 유형을 가리지 않고 나승엽 선수가 진짜 중심 타선으로서 모든 유형의 투수에게 뭔가 경쟁력 있는 타격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나승엽 선수는 일단은 공을 잘 보고 출루율이 높은 타자거든요. 장타율도 지금 상승을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타의 개수는 훨씬 더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봐서 유형을 가리지 말아라. 가리지 말아라라고 이제 조언을 좀 하고 싶어요. 아 이건 뭐 정말 그 피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나승엽 선수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 이제 막 커리어 초반에 잘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유니폼 벗고 나서의 생활. 그렇죠. 내가 아침을 어디서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 숙소가 있잖아요. 네. 그 숙소에서 아침을 맞는지 네. 내 몸에 뭘 넣는지. 네. 너 아침에 숙소 안 들어간 소리 내가 수없이 들었거든. 그리고 또 잘 쳤잖아. 근데 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야구 잘하려면 생활 패턴이 일단 좋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야구 잘하는 맞아요. 사람들은 당연하죠.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김이용님 감사드리고요. 하나 연승 좋아요. 근데 경기 너무 타이트해요. 맞아. 타자들 좀 더 분발합시다. 특히 안치홍 선수 자진해서 2군 갈 마음 없나요? 언젠가는 올라온다는 에버러지 그런 거 말고 2군 가서 좀 구르고 오세요. 한번 2군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때는 그 시즌 초반에 복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송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노로바이러스? 네, 뭔가 음식을 좀 잘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월 28일인가 중계 가는데 얼굴이 헬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안치홍 선수는 그 보여줬던 그 평균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팀에서 다 인기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마 요 컨디션을 찾으면 그 어느 정도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뭐 두루뭉술한 얘기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치홍은 안치홍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가 기아 시절부터 롯데 시절 그리고 하나 시절까지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를 옆에서 지켜본 그 사람들은 다 늘 이야기하는 게 네네. 진짜 성실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저도 안치홍 선수하고 사실 해봤잖아요. 해봤거든요. 네네. 진짜 과묵하고 뭐 이렇게 튀는 행동 잘 안 하고 자기 할 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경문 감독도 사실 2군 내려보낼 때 뭔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려보내서 올라왔는데도 지금 성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며칠 전에 어디 간 거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니까 더 안타깝다라고 사실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팬들은 성적이 안 나니까 뭔가 질타를 하고 뭔가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나 코칭 스태프는 안치홍 선수가 얼마나 성실하고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좋은지를 알고 맞죠. 있기 때문에 부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러니까요. 네. 될 것 같습니다. 김대희님 감사드리고요. 장현님 플로리안 선수 타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브루민님 감사드리고요. KBO 리그 투수 더 키우기 힘든가요? 아니면 타자 키우기 더 힘든가요? 그 장성규 의원님 플로리안 선수 타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한번 근데 해주세요.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연승 기간에 엄청나게 또 때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시즌 중에 평가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시즌을 나면 어떤 숫자라는 개념과 세이버적인 개념이 모두 다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선수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타격이라는 거는 매 경기 뛰면서 144경기를 8개월 동안 뛰어야 되는데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쁜 게 있기 때문에 나쁜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좋았던 상황에서 프로리오선수 욕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근데 그쵸? 최근에 또 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프로리오 선수가 연승을 달릴 때 특히 8연승을 달릴 때 팀에서 또 2번 타자로서 좋은 역할을 또 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또 안 좋았으니까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질 게 분명히 저는 좋아질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있다고 하거든요. 봐요? 전 무조건 있다고 타격 봅니다. 메카닉이? 네. 근데 너무 투핸드로 잡아당기고 내가 봤을 때는 주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히터만 돼도 홈런 타자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이제 홈런 2개인가밖에 안 쳤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뭐 중요한 상황에서 뭐 도루를 해서 팀에 좋은 공간을 열어주긴 했는데 너무 너무 한쪽으로만 극단적인. 한쪽으로만 너무 아. 그 메카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글쎄요. 아마 그 플로리오 선수의 타구 방향이나 이제 전력 분석팀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분석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잡아당기는 유형의 그 타격을 사실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옆에서 전력 분석팀이나 아니면 타격 코치 파트 쪽에서 조언을 해서 왜냐하면 디아즈도 사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디아즈가 박진만 감독이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까지 계속 홈런 스윙만 하더래요. 근데 주변에 이제 홈런 칠 타자들이 있으니 네. 디아즈 너는 뭔가 이제 중견수라든가 좌중간 쪽에 뭔가 컨택 위주의 좀 힘이 있으면 맞으면 넘어간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그걸 또 딱 받아들여서 연습 때부터 계속 그쪽으로 또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아즈도 살아났거든요. 근데 플로리오 선수도 디아즈만큼 뭐 저는 타격 기술이 절대 처진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도 아니고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단기간에 분명히 뭐 엄청난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쪽으로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사실 개선의 이렇게, 여지가 예. 있다. 이렇게- KT 아. 안현민. 야, 안현민 선수가 그 KT가 사실 나이가 많잖아요, 야수진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2군에 가 있는 선수도 많아요. 지금. 많아요. 네. 그래서 안현민이라는 신예급이 올라와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4월 30일 날 두산전부터 이제 선발 라인업에 포함돼 갖고 5월 2일 잠실 두산 9회 상대 김태현 상대로 동점 2점 홈런을 쳤고 네, 그 다음 날 로젠버그 윤현을 상대로 연타석 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키움 마지막 시리즈에서는 박윤성 상대로 초구 역전 2점 홈런을 또 칩니다. 비거리가 어마어마해요. 144m. 거의 네. 다 장애 홈런이에요. 지금 때렸다 하면 장애 홈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 팀 그러니까 6경기 중 5경기에 출전해서 21타수 9안타에 타율 4할 2푼 9리 4홈런에 12타점 장타율 OPS가 1.503이에요. 네. 안현민 이제 그 딱 화면에서 보면 피지컬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타구 속도 저희들이 여기 좀 뽑아봤는데 거의 모든 타구가 거의 170km가 넘어요 지금. 장성우 의원 몇 킬로 나왔어요? 그때는 타구 속도를 재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저는 한 150 좀 넘지 않았을까요? 난 더 빨랐던 것 같아. 한 155? 타구를 쫙쫙 빼는 스타일이어서 그죠 라인 드라이브를 좀 많이 제가 쳤던- 봤을 때는 한 155 평균 네. 그렇게 때렸던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그 타구 속도인데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쭉 저희들이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제일 빨랐던 게 4월 30일 179.8km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170km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은 안현민 선수에 대해서 공 잘 맞히고 컨택이 좋대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빠지는 슬라이더에 잘 속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고 있었어 이제까지? 이제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퓨처스 성적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퓨처스 성적은 4할 때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KT 외야를 보면 배정대 선수도 좀 안 좋았고 김민혁 선수도 좀 안 좋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현민 선수를 콜업을 했는데 음. 나가자마자 지금 뭐 이렇게 뭐 잘하니 뭐 이제 안 뺄 수 이제 뺄 수도 없는 거죠. 뭐 계속 주전이죠. 뭐 당분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KT 위즈가 이제 드라마 많이 썼잖아요. 몇 년 동안 뭐 아래 있다가 쭉 치고 올라가는데 네. 올 시즌은 글쎄요, 뭐 허경민, 김상수 그 주요 전력들 엔트리에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안현민 선수하고 투수 오원석, 그렇죠. 내야수 또 권동진, 권동진. 예, 이런 선수들이 힘을 보태면서 이 기존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점 둘 거는 뭐냐면 5월 4일 현재 5월 4일이죠. 오늘 5일이니까 18승 15패 2무로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제는 안 써도 됩니다. 예년처럼 시즌 초반에 확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KT가 모든 야구인들이 했듯이 지금 상위권 랭크가 가능한 그런 팀으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수진이 네. 사실 너무 좋고 지금 뭐 고영표, 소용준, 뭐 헤이수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원석도 좋고, 그다음에 쿠에바스도 뭐 최근에 조금 맞았지만 그래도 또 괜찮고, 그래서 뭐 평균 자책점이 지금 10개 팀 가운데 가장 좋으니까 LG보다 더 좋습니다. 맞아요. 하나보다도 더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마운드 운영을 지금 이강철 감독이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현민 선수의 지난주 활약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국적으로 야구가 인기 많잖아요. 네. 근데 장성훈 의원 보세요. 야구를 그러니까 허들이 좀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뭐 팬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이 다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단면적으로 야구장 왔는데 누군가 홈런을 계속 쳐요. 그리고 관중이 막 환호를 해. 대부분 초반에 야구를 관심 있을 때 홈런만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현민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려면 홈런만한 게 없고 투수는 뭐냐 요즘은 이제 속도예요. 전광판에 빵 찍히면 와 하잖아요. 네. 그 두 포지션에서 각인시키려면 홈런인데 홈런도 가 아니라 빵 맞으면 스윙! 쫙 네. 가버리니까 미사일포처럼. 예. 이거는 KT 구단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넓게 쭉 확대해 보면 지금 최단 시간 300만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현민 같은 신예급 선수의 등장은 지금 프로야구의 인기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장성 의원 말씀대로 작년에 이제 16경기에 불과한 이 1군 경험을 올 시즌 이 홈런으로 인해서 뭔가 더 출전 기회를 받는다면 자 KT 위즈 팬분들은 더 희망을 갖고 경기를 지켜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댓글을 좀 많이 네. 써주셨어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음. 그 여기 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네. 그 KT 홍보 쪽이 제가 또 이제 KT 1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홍보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급한테 전화하는구나.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나 그러니까 오늘 장성호야. 차 좀 보내. 다 알고 있어. 뭐래요? 그래서 이제 안현민 선수가 오늘 야구 이슈다 주제인데 혹시 끝나고 좀 시간이 되면 한 10분 정도 야구 이슈다에서 이제 라이브로 인터뷰가 이제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좋네요. 그러니까 한 30분이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안현민 선수가 이제 뭐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일주일 잘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진짜 뭐 몇 년 동안 야구를 되게 잘했던 선수들도 있는데 일주일 잘했다고 해서 제가 사실 그 야구 이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다. 야구를 진짜 더 잘하고 인터뷰를 그때 한번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른스러운데. 쫌쫌하게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어른스러운데. 네. 그래서 야, 이 선수는 그냥 그 생각하는 자세도 뭔가 이렇게 되게 성숙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뭔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사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네. 장성희 의원 성격 같으면 네.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할까? 복수하잖아. 근데 멋있긴 하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참 보면서 그래 이제 몇 경기 했다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그 인터뷰를 요청한 것도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장성희 네. 의원은 우리 야시다를 위해서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안현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일주일간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현민 선수의 생각이 듣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기분이 어떤지 아니면 뭐 그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준비 과정도 좀 듣고 싶고. 그럴 예, 때는 예. 그러면 안현민 선수 부모님 전화번호 좀 그 부모님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드님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거 그냥 막 키웠는데. DC선님 감사드리고요. 정철 위원님, 장성 위원님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아니 부모님 통화하는 거 참 좋은데, 그죠? 다음에는 제가 한번 그쪽으로 한번 저희 몰고 가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